안녕하세요. 모두가 행복한 보험의 돈이제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트렌드를 알고 있나요?입니다. 치매보험의 필요성 AI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치매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 치매보험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치매 치료 및 간병 비용 부담 완화. 치매는 장기간에 걸쳐 치료와 간병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전문 요양병원, 간병인 고용, 약물치료 등의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치매보험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2번 소득 상실에 대비. 치매에 걸리면 직장을 그만두거나 소득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의 소득이 끊기더라도 보험금을 생활비나 치료비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3. 가족의 정신적 부담 경감.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은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함께 경제적 부담도 지게 됩니다. 보험금은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어 가족의 부담을 줄입니다. 4.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 환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한 존재 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국가 지원만으로는 한계. 치매 국가 책임제가 시행 중이지만 모든 비용은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요양 등급, 지원 범위, 제한 등이 있어 개인보험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성은 개인의 건강 상태, 가족력,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장기적 리스크에 대비하는 수단으로 치매보험은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라고 AI가 답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의 필요성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 치매보험하고 다르게 장기요양보험은 6가지 이유로 되어 있습니다. 1번 고령화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보장. 2번 예기치 못한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 완화. 3번 노후 생활의 안전성 제고. 4번 국가 요양 서비스는 한계가 있음. 5번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비. 6번 가족의 부담 완화. 따라서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대비책이자 예기치 못한 장기적인 요양에 대비할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망입니다. 라고 AI가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 답을 정리하면 필요한 이유, 치매보험은 첫 번째 치매 치료 및 간병 비용의 부담 완화, 두 번째 소득 산실, 세 번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4. 치매는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질환, 5. 국가 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고령화 사회에서의 필수적인 보장, 2번 예상치 못한 의료비 요양비 부담 완화, 3. 노후 생활의 안정성 제고, 4. 국가 요양 서비스는 한계가 있음, 5. 치매와 같은 질환에 대한 대비, 6. 가족의 부담 완화. 즉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말의 토시는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핵심적인 것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간병비용 부담 완화,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 가족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 경감. 세 번째, 국가의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크게 나누면 이 3가지 이유 때문에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먼저 치매보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의 사전적 정의. 치매라는 말 자체는 한자어입니다. 어리석을 치와 어리석을 매가 합쳐서 한자어입니다. 2번 어리석다는 소리입니다. 영어로는 데몬티아. 이 대는 낮아짐을 의미하는 접두사고 멘탈이라는 정신, IA는 질병을 가리치는 전미사. 뜻을 종합해보면 정신적 기능이 저하되는 질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치매의 보험회사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치매 진단 플러스 CDR 척도라는 것을 받아야지만 치매 진단이 됩니다. 이 CDR 척도라는 것은 전반적인 인지 기능 및 사회 기능 정도를 점수화하여 나타낸 것입니다. 점수는 0, 0.5, 1, 2, 3, 4, 5, 5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매 진단비 1,000만 원을 가입했다. 이러면 약관상 CDR 척도를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 옛날에 치매 진단비라는 것을 가입했으면 보통 CDR 척도 3인 경우가 많습니다. 경증은 1, 중증도는 2, 중증은 3, 4, 5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치매랑 보험회사에 말하는 치매의 정도는 다릅니다. 건망증 정도의 치매는 간단한 치매는 경증으로 분류하는데 옛날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치매 진단비라는 말은 있지만 경증은 보상하지 않고 최소한 중증 이상일 때만 보상을 해줍니다. 그래서 치매 보험을 가입하면 제일 중요한 게 치매 진단, 의사가 해주는 치매 진단 플러스 CDR 척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의료보험료를 냅니다. 의료보험료를 내는 곳에 6.5%를 강제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 따로 내고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한 보험료를 따로 냅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만 65세 이상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만 65세 미만일 경우에는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어서 6개월 이상 장기간 요양 상태가 돼야 됩니다. 핵심은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상태가 됐을 때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정하냐? 건강보험공단에 가면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등급을 정해줍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첫 번째 신청서를 접수하고, 두 번째 공단을 방문하고, 세 번째 의사소견서가 되고, 마지막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등급 판정 기준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하여 장기요양인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등급은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누워있는 사람. 2등급은 상당 부분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4등급은 일정 부분, 5등급은 치매 혹은 일정 부분, 인지지연 등급은 치매는 걸렸지만 아직까지 그 경조가 심하지 않아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의 등급 판정을 위해서 방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공단 소속 장기요양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를 따라서 조사를 합니다. 총 5가지 항목에 대해서 점수화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신체 기능 12항목 중에 옷 벗고 있기, 혼자 할 수 있냐 없냐, 세수하기 혼자 할 수 있냐 없냐, 소변 조절하기, 대변 조절하기, 인지 기능, 나이, 생년월일 불일치, 행동 변화, 도움에 대한 정황, 밖으로 의미 없이 나가려고 하고 대소변을 함부로 한다, 간호처치, 재활처치, 이러한 것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2개 항목을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 점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있고, 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장기요양 진단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안에 장기요양 진단비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국가에서 하는 거고, 장기요양 진단비는 보험회사에서 합니다. 두 개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진단비, 어떨 때 그 진단비를 주느냐?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장기요양 진단비를 주는 겁니다. 보통 보험회사는 대부분의 모든 담보들은 의사의 진단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보험에 관련된 것은 의사의 진단도 중요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의 판정을 받는 그 등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치매 혹은 장기요양 보험은 고령화해서 노인성 질병입니다. 그래서 두 부분을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합니다. 왜? 어느 범위가 더 많이 해주냐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장기요양 보험이 가장 큰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치매가 있습니다. 대신에 치매 안에는 장기요양 보험에서 되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츠하이머에 걸렸으면 당연히 치매 진단비는 나옵니다. 하지만 장기요양 등급은 알츠하이머라고 해서 무조건 받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단순하게 나이가 많이 드신 단순 고령일 경우 장기요양은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매 진단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뇌혈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뇌혈관 질환이 발생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뇌졸중이라든지 뇌경색, 뇌출혈 등등이 발생을 해서 치매에 걸리게 되면 당연히 치매 진단비는 나옵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뇌혈관 쪽에 문제가 생겼어, 나이가 들었어,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은 받을 수 있지만 치매는 또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큰 의미로 봤을 때 장기요양 보험이 좀 더 넓은 범위를 커버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병을 대표하는 게 얼마 전에 강의했던 간병인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헷갈려 할 것 같아서 이거 표로 만들면 장기요양이랑 치매가 공통되는 범위가 있고, 장기요양에서 보상 안 되는 치매 진단비에서 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병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간병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큰 범위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장기요양하고 틀린 거는 장기요양은 등급만 받으면 관련 진단비가 나오지만 간병인은 실질적으로 그 간병인을 사용해야지 나옵니다. 다음은 변천사입니다. 치매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10년 이상 되었습니다. 첫 번째, 치매 진단비가라는 담보가 있었고 장기요양 진단비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치매 진단비를 약관을 자세히 뒤져보면 시대할 척도 대부분 3 이상이고, 옛날에 장기요양 진단비는 1에서 3등급까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년 이상 되었지만 대부분 가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치매 진단비라는 것도 똑같이 있었고, 장기요양 진단비는 1에서 5등급으로 법이 바뀌면서 세분화되었지만 사람들이 이 장기요양보험 혹은 치매보험이라고 했는 것을 많이 가입했습니다. 많이 가입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축성 상품으로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3단계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치매 진단비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해 소지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경증, 중증, 그 담보 이름을 봤을 때 그런 걸 쉽게 포기할 수 있도록 바뀌어버렸고 세분화가 되었고, 장기요양 진단비는 똑같습니다. 대신에 세 번째에서는
유병자를 받아줬습니다. 2단계에서는 저축성이지만 대부분 유병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에 걸리신 분들을 받아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함과 동시에 지금은 유병자랑 저축성으로 두 개를 받아줍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치매 같은 경우에 신담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에는 1, 2, 3단계에서는 대부분 치매 진단비로 끝이 났다면 지금은 치매를 직접적으로 치료했을 때 드는 병원비에 대해서 직접 통원비, 직접 병원비 혹은 상급병원 이런 식으로 직접 치료했을 때의 병원비를 주고 그리고 CT, MRI 등등을 찍었을 때도 보상해주는 담보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도 역시 신담보가 생겼습니다. 진단비는 일시금을 받고 끝이 나지만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재가급여일 때는 얼마, 시설 얼마일 때 얼마라는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상해주는 신담보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치매 장기요양보험을 정리하겠습니다. 10년 전부터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 많이 강조되고 싶습니다. 왜냐? 누구나 발병할 수 있습니다. 암이랑 치매, 장기요양 세 개 중에 어떤 질병이 가족들한테 가장 힘들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1번 누구나 발병할 수 있다. 2번 치매 진단비의 핵심은 치매 관련 담보들의 핵심은 CDR 척도가 중요하다. 장기요양보험의 핵심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이 중요하다. 세 번째, 복잡하고 어렵다고 사람들이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장기요양보험 제도 때문에 재가급여가 어떻고 시설급여가 어떻고 요양원이 어떻고 요양병원이 어떻고 이런 법적인 용어들 때문에 많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의 입장에서의 보험 담보들을 자세히 보면은 암보험보다는 담보 수도 많이 적고 많이 쉽습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하고 어렵고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의 트렌드는 치매 장기요양보험들은 보장을 받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저축성 기준으로 많이 가입을 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장성으로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장성 기준으로 치매, 장기요양, 간병보험 각각 3만원에서 6만원 이면 충분히 회사 상관없이 회사마다 장단점은 있겠지만 작은 금액으로 충분히 가입할 수 있습니다. 통합보험을 가입하면 보통 10만원, 20만원, 30만원을 들지만 치매 보험 하나, 장기요양보험 하나, 간병인 보험 하나 이렇게 각각 가입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누구나 발병할 수 있지만은 보험료는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설명들은 어떤 설계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생각이 많이 달라집니다. 문의 주세요. 카카오톡 문의입니다. 아이디는 QRWKAL입니다. 메일 문의도 받습니다. QRWK, QRWK, 지메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